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핵반응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분계, 베타 분계 또는 감마 분계 그런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원소 했을 때 뭐 핵 발견하고 전자 발견 막 그딴 거 했어. 자,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바로 원자 모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 발견 이후에 또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완하려고 또 그냥 바둥바둥 했겠지. 그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학생들 중에서 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각종 음담패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재미있게 막 농담을 막 두루룩 하는데 왜 이 강의할 때는 항상 그냥 수업만 하시느냐, 농담이 없어. 예, 여러분들 첫 번째, 직접 강의를 듣는 것과 그리고 방송으로 강의를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차별성을 위해서 일단 선생님이 좀 수업에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두 번째 이유, 지금 나 혼자 있어. 여기는 나와 카메라 단 둘뿐이에요. 카메라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죠. 내가 농담을 해도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을 뿐. 그래서 농담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것 좀 잘 알아두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원자 모형을 할 건데, 자, 돌턴은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공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네, 두 번째, 탐슨이 요 돌턴의 공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실험을 했죠? 음극선 실험을 했죠. 음극선 실험을 했고, 이때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핵의 존재는 몰라. 전자만 아는 거야. 오, 전자가 있어. 근데 돌턴의 공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동그랄 거야. 그리고 쪼개지지 않아. 그럼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띤 동그란 공에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려면 공 모형은 말캉말캉해야 돼. 아, 푸딩 모형. 그쵸? 그래서 푸딩 모형을 주장했고요. 그의 제자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고, 이때 알파 입자는 일단 탐슨의 푸딩 모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직진할 것이고, 전자와의 인력, 그쵸? 전자와의 인력 또는 플러스와의 반발력 때문에 아주 약간만일 것이다 했는데, 오, 반전! 어떻게 됐어? 뒤로 튕겨나온 놈이 있고 굉장히 크게 산란된 놈이 있었지? 그쵸? 이때 바로 러더퍼드가 발견한 게 핵이었죠. 그쵸?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굉장히 질량이 클 것이다. 누구에 비해? 전자에 비해 약 1837배 정도라고 지금 밝혀졌죠? 자, 어쨌든 이 모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행성 모형. 전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행성처럼 핵 주위를 빙글빙글 돌 것이다. 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왜 행성 모형에서 전자는 이 주위를 돌 수밖에 없을까? 안 돌면 핵에 붙어야 되지. 그치? 근데 핵에 붙으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죠? 핵에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자는 돌지 않으면, 안 돌면 붙으니까, 예, 어디에? 핵에.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타냈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상식적으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렇다는 건 뭐야? 이 돌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고, 이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사용할까? 운동을 하려면 뭘 사용해야 돼? 우리 운동하려고 밥 먹잖아. 그럼 밥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지만 점점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핵에 붙겠구나. 그럼 언젠가는 핵으로? 이렇게 하는데 러더퍼드는 얘기합니다. I don't know. 그쵸? 몰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에너지 방출도 일어날 테니. 자, 이건 여러분들 물리에서 고전역학에 관련된 겁니다. 고전역학에. 자, 이 녀석이 이렇게 돌 때요. 여기에서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야. 일단 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고전역학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위치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그리고 이 위치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각각 틀리겠죠. 왜? 여기는 핵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놈에 비해서. 그럼 얘한테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놈에 비해서 더 높은 상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쵸? 핵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 먼 상태에서 도니까 훨씬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가까이 가면, 핵에 원래 가까이 가고 싶잖아, 전자는. 그치? 그럼 가까이 가서 도는 거면은 그나마 좀 편할 거 아니야, 마음이. 근데 얘는 멀리 있다고. 선생님이 만약에 술을 먹어요. 선생님이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는데 집 멀리서 술을 먹어. 그럼 어떻게? 술이 취하면 안 돼. 술 취하면 길바닥에 자다가 당하면 어떡하냐? 안 되지. 그치? 선생님은 소중하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집 근처에서 먹으면 아 편하지. 좀 먹다가 어때? 취했어. 마누라 나 좀 데리러 와. 그럼 되잖아. 근데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얘네도 여기에서 돌 때와 여기서 돌 때 이 녀석이 불편할 거라고. 불편하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얘네 지금 보면 선이 끊긴 곳이 없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만약에 10의 에너지라면 여기에선 9의 에너지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가 돌면서 9.9, 9.8, 9.7, 9.6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점점 줄어들겠지, 에너지가. 그치? 근데 에너지가 작아질 거야, 차례대로. 근데 만약에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차례대로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뿅 하고 가가지고 10에서 9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9.9, 9.8, 9.7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방출도 순차적으로 낮아지겠죠. 연속적으로 9.99, 9.98, 9.97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빛을 나타냈을 때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아주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발견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맞죠? 예,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이 발견돼야 되는데 실제 측정을 했더니 오 마이 갓! 예, 선 스펙트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선 스펙트럼. 자, 러더퍼드 너의 이론에 의하면 전자는 핵 주위를 돌고 핵 주위를 돌 때 이 녀석들은 연속적인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이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러더퍼드 대답해야죠. I don't know. 몰라. 그때 러더퍼드의 친구이자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 바로 보어가 등장합니다. 나 알아. 예, I know. 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보어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보어에 대한 원자 모형은요, 수소 원자가 기준이에요. 우린 지금 현재 수소 원자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전자, 수소는 전자 하나죠.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일단은 수소 원자에 집중합시다. 수소 원자 하나 하는 것도 빡세요. 자, 어쨌든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연소 스펙트럼부터 볼 건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파장이요. 거의 약 400에서 6, 700. 그 정도의 파장. 400에서 6, 700 나노미터 떴다. 그럼 가시광선이에요. 그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색깔이 어때요? 연속적으로 바뀌죠. 빈 곳이 없죠?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들은요. 각각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빈칸이 없다는 건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수치까지 전부 다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아까 고전 역학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모든 수치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다 방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스펙트럼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일단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파장이 길어져요. 빨간색으로 할수록. 이 얘기는요. 에너지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점점 적어집니다. 진동수는. 그래서 파장을 우리는 람다라고 할 건데 파장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 뉴! 진동수 뉴라고 합니다. 뉴는 점점 적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강의 중에 뭐 이렇게 띠띠 소리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교실이 어떠냐면은 화재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약에 실제 이게 불이 났어도 나는 강의를 할 거야. 근데 어쨌든 화재 점검을 하는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 소리를 들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안 들리면 말고 자, 여기서 보면요. 파장이 길어지면요. 진동수는 적어지고요. 에너지는 낮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에너지와 진동수가 증가해.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된다는 걸까? 파장은 짧아지는 겁니다. 파장은 짧아지는 거.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자, 선생님 많이 흔들어. 많이 흔들면 에너지 많이 들겠지. 진동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많이 흔들려면 1초 동안에 많이 흔들려면 파장이 짧아야 많이 흔들 수 있을 거 아니야. 파장이 막 이렇게 길어. 그럼 벌써 1초 지났잖아. 근데 파장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 1초 동안에 많이 흔들 수 있죠. 그쵸?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짝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만 나타냈는데 이 빨간색 바깥 그럼 파장이 더 길겠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더 에너지가 적은 놈입니다. 낮은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더 적은 놈. 자, 에너지가 적은 놈. 빨간색 바깥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적외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외선 영역. 그 다음에 뭐 전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적외선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 바깥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요. 자외선이다 그럽니다. 당연히 이 자외선은 어떻게 써? 파장이 더 짧을 테고 진동수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이거 외에 X선 뭐 그런 거 있는데 우리는 일단 적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거, 자외선, 그리고 파장이 가장 긴 것, 적외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영역만.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어려운 걸 한번 배울 건데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에너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파장은 람다입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뉴. 예, 뉴고요. 에너지에 대해서 하는데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지. 파장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적은 거라 그랬지? 예. 그래서 파장에는 반비례하고요. 진동수는 많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라 그랬어. 그러면 진동수엔 비례하겠네. 그럼 에너지는 람다분의 V에 람다분의 뉴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걸요. 공식으로 나타냈는데 E는 H뉴라고 부릅니다. H뉴. 자, 이때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면서 플랑크 상수에 대한 수치를 단 한 번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어쨌든 이 상수는 변하지 않겠죠? 이 상태의 상수에다가 요 진동수만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어떤 길이에 대해서 10cm인데 파장이 1cm야. 그럼 몇 번 진동할까? 10cm인데 파장이 1cm면 10번 진동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무엇을 다루는 거야? 빛을 다루는 거지. 그러면 빛의 속력 뭐예요? 3.0 곱하기 10의 5승 km/s지. 그럼 1초에 3.0 곱하기 10의 5승 km를 이동한다는 거잖아. 길이가 나왔어. 여기에 대해서 파장으로 나눠주면 얼마만큼 진동하는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요런 거, 요 공식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와 여러분한테. 어렵게 다가오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와도 문제될 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자, 분수잖아. 그쵸? 빛의 속력은 얼마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3.0 곱하기 10의 5승 km/s. 만약에 미터로 한다면 3.0 곱하기 10의 8승 m/s. 그쵸? 람다 값 알려줬어. 그럼 어때?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h 곱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기호를 썼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서 문제에 나와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요. 자, 수소에 에너지를 주입했대. 우리가 보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소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전자 하나짜리. 수소에 에너지를 주입했더니 이때 수소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한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으세요. 수소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근데 에너지를 줬어. 그럼 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핵은 안 움직이죠. 이런 상태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두방정을 떨겠지. 그래서 전자가 더 높이 날아요. 나는데 날다 보니까 어때?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가야겠지. 자, 잘 봐. 에너지를 받아서 높이 떴어요. 근데 다시 집으로 간다는 건 에너지를 다시 뱉어야겠지. 그치? 자연의 섭리죠. 내가 100을 받고 떴다면 내려올 때는 100을 방출해야 되는 거야. 즉, 에너지를 주입해서 수소를요, 전자를 띄웠다면 다시 수소는요,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야. 선 스펙트럼으로. 원래 러더퍼드의 주장에 하면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지만 실제 측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는 지금 400에서 약 656 이렇게 나왔죠. 이건 무슨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호가 하나의 차관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간 값은 없었어요. 그쵸?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있지 이 중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연속적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에너지 방출을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모형이 좋을까?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여기 빈칸이 지금 없어졌는데 궤도 모형이라는 겁니다. 궤도 모형. 즉 전자라는 건 정해진 구간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의 에너지가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10보다 클까? 작겠죠? 9. 그 다음에 8이라고 합시다. 가령. 자, 그러면 19, 8이면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10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여기서는 9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9.5나 9.9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전자는 여기와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 생기죠? 10에서 9로 갔어. 그럼 어차피 가는 동안에 에너지 방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9.9도 있고 9.8도 있잖아요. 예, 안 됩니다. 왜? 얘네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죠. 얘네는 어떻게 이동을 한다는 거냐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10이 있고 9가 있는데 여기에서 뿅 한 다음에 여기에 생긴다는 거야. 뿅 하고 순간 이동한다는 겁니다. 순간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가 없겠죠. 그냥 여기서 일로 이동한 건데. 그쵸? 지금 선생님 손가락은 분명히 일로 이동하면서 여기 중간을 거쳐갔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뿅!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 사이가 없어요. 이 사이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0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9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이렇게 정확한 값의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즉 전자의 운동을 보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어떤 운동한다는 거야? 그치?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원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자가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정해진 그 궤도만 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정해진 값만 방출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전자가 이 원운동하는 궤도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 전자가 원운동하는 궤도를 전자껍질이라고 할 겁니다. 전자껍질이라고 하고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에너지는 낮은 거죠. 왜? 이쪽이 더 편안하다 그랬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불안하다 그랬잖아. 그쵸? 집에서 머니까. 그치? 다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 전자도 핵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가까울수록 당연히 안정적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에게 가까운 것부터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제부터 기호를 K, 그 다음에 L, M, N 껍질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때 여기에 나오는 N은 1, N은 2, N은 3 이러한 N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주양자수다 그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주양자수 3짜리라고 그러면은 그때 전자껍질은 무슨 전자껍질을 얘기하는 거야? 주양자수 3. 이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라지 M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각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인데 아까 정해진 값들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 누가 가장 크다 그랬어? 멀수록 크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K 껍질이 가장 작을 테고 그 다음에 L, M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주양자수를 나타내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어렵게 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 껍질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 중간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는 뭐라 그러면 노드라 그래요. 노드라고 얘기하고 한글로는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여기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 우리는 요 정해진 궤도만 전자가 있다고 알면 되고요. 이 궤도는 정해진 에너지 값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0에서 9로 갈 때 연속적으로 10.9, 10.8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단지 무조건 10에서 9로 갔다. 그러면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어요? 1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10하고 9는 1 차이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준위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궁금한 건 그럼 그 특정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야. 그죠? 자,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얼마냐? 예,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는요. 여러분들 각각의 주양자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킬로줄 퍼 몰입니다. 자, 선생님도 이런 어려운 숫자 쓰고 싶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근데 이렇게 측정이 됐대. 어쩌라고 나보고.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어쨌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가 1이야. 그럼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1312가 되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야? 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312kJ per mol.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건 선생님이랑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야. 에너지가 음수래. 그럼 에너지가 왜 음수일까? 아까 뭐라 그랬어?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크다 그랬지. 그럼 핵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 무한대까지 나가죠? 오케이. 무한대까지 나갔어. 그럼 무한대 때 에너지는 얼마야?
무한대?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세워야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까지 거리의 에너지를 0으로 놓은 거야. 그러면 점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작아져야겠죠. 그럼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음수값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음수가 붙는 겁니다. 자, 아무튼 n값이 증가할수록 n값이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에너지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음수잖아. 얘는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312지만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312야. 물론 1312보다 4분의 1312가 더 작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양수야, 음수야. 음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값이죠. 그렇죠? 즉 n값이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고요. 음수에서 0을 향해 가는 겁니다. 당연히 무한대로 분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 볼 텐데 이 1이래. 이 원은 뭐야? 주양자수가 1이라는 얘기야. 계산 쉽죠?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 몰이죠. 선생님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껍질은요. 마이너스 4분의 1312가 되겠죠. 그쵸? 2의 제곱. 자,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분의 1312가 될 테고 이 값은 얼마에 가까운 거야? 그렇지. 0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0은 우리가 가장 높은 에너지다 이렇게 정한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전이와 에너지 출입.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를 갖는지는 대충 알겠어. 그럼 전자가 움직일 때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전자껍질 아까 얘기했죠. 10의 전자껍질에서 9의 전자껍질로 내려올 거야. 얼마 방출하면 돼? 그렇지. 1만 방출하면 되지. 그러면 2의 전자껍질에서 4의 전자껍질로 올라갈 거야. 얼마 흡수해야 돼? 그렇지. 2를 흡수해야지 4가 되겠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똑같아요. 단지 숫자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그거를 집어넣는 것뿐이야. 자, 일단 바닥 상태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바닥은 어떤 상태야? 낮은 상태죠. 낮으면 핵에 가깝지. 오케이. 그러면 가장 안정하겠네.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안정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자,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안정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때 전자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에너지가 낮잖아. 힘이 없어. 자, 힘이 없고요. 얘는 그럼 당연히 몇 번째 껍질에 있겠어? 핵이랑 가장 가까이 있겠죠? 예.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를 우리가 바닥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들떴대. 그럼 들뜨려면 에너지를 먹어야 돼? 뱉어야 돼? 먹어야겠죠? 이미 바닥 상태에 에너지가 없잖아. 그럼 먹어야지 얘가 들뜨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어떤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에너지 준위보다 높은 데로 가니까 에너지를 흡수했겠지. 그치?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 있는 자, 이거 자꾸 밀렸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 미안해요. 자, 여기 밀렸어요. 올라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정한 상태.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줄 같은 게 그거 참고해서 하세요. 자, 올라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 얘는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 상태로 계속 있을까? 아니겠지. 나중에 안정해지려고 내려오겠지? 그때 무엇을 방출한다고?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알겠죠? 그걸 우리가 프리즘을 통하면 무엇이 나온다고?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 얘기를 이제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거야.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하겠어, 방출하겠어? 당연한 얘기죠. 흡수하겠죠.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에너지는 흡수할 테고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안정화되는 거죠. 안정화된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요. 얘는 어떻게 됐어? 이게 만약에 1이고 이게 2의 에너지를 가져. 그럼 얘는 올라가려면 얼마를 먹어야 돼? 이쪽으로 1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가요. 2고 얘가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바깥으로 1이 나와야지 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즉 전자껍질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전자는 이동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1에서 2로 올라갈 거야. 근데 선생님이 1을 안 주고 0.5를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0.5를 주면 1.5가 되죠. 그럼 여기 올까? 여기는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운동이 더 활발해질 뿐이지. 어느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그러다가 1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정쩡하게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여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집어넣는데요. 자, 이제부터는요, 1312라는 숫자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K라는 표시를 할 겁니다. K로 표시하고요, 각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일단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 방출하는 게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 그쵸? 자, 구합시다. A는요, A는 여러분들 어떤 상태야? A는 지금 1에서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A는 1에서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자, N은 1에서, N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제대로 적으세요. N은 1에서 N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다루는 거 음수죠. 그쵸? 뒤에서 앞에 걸 빼세요. 뒤에서 앞에 거. 자, 그럼 무한대는 얼마야? 무한대는 무한대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한 거. 1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였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0이 어떻게 한다고? K값을 준다고.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냥 K가 나오죠. 그쵸? 즉 A는 K입니다. A는 K. 1311 K로 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B 봅시다. B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A랑 반대네. A랑 반대면 일단 답은 나왔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K.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B 같은 경우에 N은 무한대에서 N은 1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어? D에서 앞에 걸 빼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볼까요? C를 보시면 C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오고 있니? 2에서 1로 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 N은 2에서 N은 1로 와요. 그럼 1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이때 K는 1310이라고 그랬어. 이거 잊으면 안 돼. 자,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4분의 3K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3K.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요, 3에서 2로 옵니다. 3에서 2로 오면은, 이 녀석은요, N은 3에서 N은 2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좀 빨리 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얘네 통분하면 얼마야? 36이죠. 그쵸? 36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분의 5K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를 봅시다. 2를 보니까 2는 여기서 1로 내려오고 있죠. 무한대에서 3으로 옵니다. 무한대에서 3으로. 그럼 2 같은 경우는 N은 무한대에서 N은 3으로 오고 있어. 맞죠? 그럼 3은 얼마예요? 우리가 3을 계산할 때는 9분의 K죠. 마이너스 9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무한대는 얼마였죠? 0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겠네. 얘는. 자, 마이너스 9분의 K. 자, 이때 여러분들 뭔가 발견할 수 있었어? 얘는 올라가. 에너지 흡수하는 거지. 이때 흡수할 때 어떻게 했어? 얘는 양수죠. 근데 얘는 내려가요. 방출하는 거죠. 방출할 때는 음수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누구 기준으로 하는 거냐? 전자 기준으로 하는 거야. 방출한다는 건 뭐야? 내가 에너지를 잃는 거지.
내가 에너지를 잃는 거야. 그치? 상대방은 에너지를 받겠지만 내 입장에서 에너지를 잃는 게 방출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에너지를 흡수했던 거는요. 지금 보니까 A 하나였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했던 거는 B, C, D, E였습니다. 공통적으로 A는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나갔던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했던 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왔던 거예요. 자,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요. 에너지의 크기는 누가 제일 컸어? 지금 보니까 A랑 B랑 같았죠? 절대값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았던 거는 누가 같았어? 아, 이거 뭐 지우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자, 어쨌든 보시면요. 그 다음에 C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요런 값을 갖겠네. 그치? A랑 B랑 같고 C가 크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자, 요걸 조금 옮길게요.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36분의 5K,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K.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EC 대 ED래. EC 대 ED. 그럼 이놈이죠. 그쵸? 그럼 얘 통분하면 36, 36 하면은 얘는 27대 5가 나오죠. 27대 5. 그쵸? 지금 얘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니? 지금 보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C 같은 경우는 지금 2에서 1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3에서 2로 이동했죠? 선생님은 지금 칠판이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은 그 교재에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B와 C의 진동수비 보래. B와 C 진동수비. B와 C의 진동수비 보면 지금 얘는 뭐니? B는 K지. 그치? 크기가. 에너지의 크기가 K예요. 에너지의 크기가 K면 얘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4K죠. 마이너스 4분의 4K, 마이너스 4분의 3K예요. 맞죠? 진동수는 에너지의 비례 반비례. 에너지에 비례하죠. 진동수는. 그러면 그대로 4대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를 따지래요? B와 C의 파장의 비를 따지랍니다. B와 C의 파장의 비.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대 3이니까 4분의 1 대 3분의 1이죠? 예. 3대 4가 되겠죠. 파장은. 진동수는 비례하고 파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금 누구야?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전자가 여러 개인 놈이야? 아니면 전자가 한 개인 놈이야? 전자가 한 개인 놈이죠. 그렇죠? 전자가 한 개인 놈입니다. 전자가 한 개인 놈은 어떤 원자였어요? 수소 원자였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수소의 에너지 준입니다. 수소의 에너지 준. 즉 H에서 H 플러스로 된다는 건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이 H 플러스로 된다는 건 전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그치? 지금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첫 번째 껍질에 있던 게 무한대로 간대. 내 안에 있었는데 얘가 저 멀리 날아갔어. 그럼 난 어때? 쟤를 붙잡을 수 없어 이제. 쟤 날아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를 잃은 거예요. 전자를 잃은 거. 이 전자를 잃은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부터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지금 요거를요. 굳이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알겠죠? 요거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건데 미리 귀에 익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전자를 잃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내가 전자를 잃으면 나는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뺏기면서 먹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때 먹은 에너지는요. 이 A만큼 흡수했고 우리가 아까 계산한 바에 따르면 K만큼 흡수했어요. 맞죠? K만큼. 즉, 이 A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왜? 이 A를 먹고 얘가 H 플러스가 됐으니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된 거잖아. 수소가 전자를 잃기 위해서 먹은 에너지니까. 맞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봤을 때 얘는 K였고요. 이 A는. 그 다음에 이 B는 뭐였어? 마이너스 K였지. 그러면 에너지 크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B도 이온화 에너지일까? 그건 아니지. 왜? 이 B는 뭐야? 전자를 얻은 거지. 그치? 무한대에서 나한테 왔으니까. 전자를 얻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뺏기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은 거니까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표에서 봤을 때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n은 3에서 2로 가는 게 있고 n은 2에서 1로 가는 게 있었어. 그쵸? 이 녀석이 뭐였어요? 이 C가 봤더니 n은 2에서 n은 1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D 같은 경우는 n은 3에서 n은 2로 가는 경우였어. 그럼 뭐야? 솔직히 전자껍질로 하면 여기에서 1로 온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1로 온 놈이잖아. 다 한 칸씩이잖아. 근데 NA 차이는 27대 5가 나왔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왜 한 놈은 굉장히 크고 한 놈은 작냐 이거지. 자, 이거를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면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선생님이요. 여기서요. 백의 에너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의 에너지로 이야기하면 나한테 거리가 1인 놈은 백의 에너지에 대해서 그 친구는 에너지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백의 에너지로 얘기하는데 나로부터 거리가 1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을까? 10? 아니죠. 1만큼 받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원의 넓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100을 줍니다. 근데요, 원이요 있는데 이게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이건 뭐야? 넓이가 1파이죠. 그치? 파이 r 제곱. 파이죠? 그쵸? 즉 에너지가 파이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10이래.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넓이가 100파이죠.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얘는 파이만큼만 전달하면 되는데 얘는 100파이만큼 전달해야 돼. 몇 배 간 거야? 100배 간 거죠. 넓이가 100배 늘어납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100분의 1만큼 가게 되겠죠. 그 대신에 골고루 100분의 1씩 가겠죠. 그쵸?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구면파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원자의 구조예요. 원자의 구조는 사각형이나 평면이 아니고 구모양입니다. 구모양. 구모양이라는 얘기는요. 얘를 원으로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원으로 따졌을 때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의 제곱을 했던 거야. n의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녀석들의 실제 에너지 차이는요. 첫 번째 껍질이요.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1에서 2로 갈 때 n은 1에서 n은 2로 가는 그 차이가 전체의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 점점 작아져요. 그 차이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넓이랑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원의 반지름이 1인 경우에 원,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10인 경우에 원. 반지름은 10배지만 넓이는 100배. 그럼 같은 에너지 줬을 때 넓이가 1인 놈한테 전부 다 100에 갔다면 넓이가 100인 놈한테는 100분의 1만큼씩 가겠죠? 그쵸? 자, 요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거에서 요거에서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약간 암기를 해야 돼요.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스펙트럼 계열이 있어. 이때 나눈 기준은요. 여러분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로 나뉘는데 이때 기준은요. 어느 껍질로 왔느냐 이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라이먼 계열은 어디서 오든 간에 n은 1로 떨어지면 전부 다 라이먼입니다. n은 1로 떨어지면 전부 다 라이먼이에요. 그리고 발머는요. n은 2로 떨어지면 발머예요. 그럼 파시엔은 당연히 n은 3으로 떨어지는 놈이겠죠. 아시겠어요? 자, 일단 암기하세요. 라이먼은 n은 1로 떨어지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발머는 n은 2, 파시엔은 n은 4입니다. 이쪽으로 어디서 떨어지든 간에 마지막에 목적지가 여기면 여러분들 파시엔, 발머, 라이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기면.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에너지를 보시면요. 에너지를 보시면 잘 생각해봐.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위로 올라갈수록 요 한 칸당 차이가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맨 처음에 1에서 2는 차이가 크지만 점점 작아진다 그랬죠? 칸마다. 그렇죠? 즉 에너지는요. 라이먼 계열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발머 계열이 그 다음이에요. 자, 라이먼 계열이 어떤 거야? 제일 밑에 이만큼이지. 그 다음에 발머는 여기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라이먼 계열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로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1로 떨어지든 여기서 1로 떨어지든 여기서 1로 떨어지든 결국 1로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발머는 여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1로 떨어지든 여기서 전부 다 1로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먼겔은 어디로 떨어지는 놈이라고? 목적지가 N은 1로 떨어지는 놈. 그 다음에 발머는 N은 2로 떨어지는 놈. 얘는 N은 3으로 떨어지는 놈입니다. 그리고 빛의 파장을 봤더니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하죠.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제일 길겠어? 파시엔이 가장 길겠죠. 그리고 빛의 종류를 봤더니 라이먼겔은 자외선 영역이 나타나고요. 발머는 가시광선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시엔은요, 적외선 영역에 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발머 계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발머 계열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가시광선에 주목해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치를 때 이제 헷갈리는 문항이 나올 수 있어요. 발머 계열은 그럼 가시광선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요. N은 2로 떨어지면 발머 계열이라고 그랬죠. 자, 물론 N은 3에서 N은 2로 떨어지는 거 가시광선입니다. 발머죠? N은 2로 떨어졌으니까. 근데요. N은 7에서 떨어져요. N은 2로. 이때는요. 발머 계열입니다. 발머 계열이지만 이때 빛은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자외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들 라이먼은 자외선, 발머는 가시광선, 파시엔은 적외선 이렇게 알아는 두세요. 알아는 두시는데 여러분들 발머에 대해서 발머 계열은 모두가 가시광선이다? 그건 아니란 얘기야. 아시겠죠?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머 계열도 자외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라이먼, 발머, 파시엔은 마지막 종착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라이먼은 어디로 떨어지는 놈? N은 1로 떨어지는 놈. 그 다음에 발머는 N은 2로 떨어지는 놈. 그 다음에 파시엔은 N은 3으로 떨어지는 놈. 이 마지막 종착지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난대요.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놈은 보니까 어때? 1껍질로 어디서든 하여튼 1껍질로 떨어졌죠. 그럼 얘는 무슨 계열이겠어? 그치? 라이먼 계열이겠지. 그리고 얘는 2껍질로 떨어졌죠? 그럼 발머. 얘는 3껍질로 떨어졌어요. 그럼 파시엔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라이먼 계열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디로 전이한다 그랬어, 지금? 라이먼 1로 전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머는 2로 전이하는 거고, 파시엔은 3으로 전이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잘 봅시다. 얘 지금 파장 아니고 진동수죠. 그럼 진동수라는 건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거지. 지금 얘는요, 10의 14승이야. 얘는 10의 16승이야. 누가 에너지가 높은 거야? 이쪽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이쪽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죠. 그러면 여기 번호 매겨져 있는 거 한번 판별해 봅시다. 잘 이해하셔야 돼.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 꼭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얘는 지금 파시엔이야. 그럼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N은 3으로 떨어질 거야. 그럼 N은 몇에서 떨어졌느냐? 지금 에너지가 낮은 파시엔 계열 중에서 제일 낮은 놈이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파시엔이 N은 3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N은 4에서 떨어지는 놈이 있고 N은 5에서 N은 3으로 떨어지는 놈도 있겠죠? 계속 있을 거야. 가장 낮은 건 누구겠어? 이놈이 가장 낮겠지. 그치? 5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건 5에서 4로 떨어지는 거랑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게 합쳐진 놈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은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에너지는 적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녀석은 가장 에너지가 적은 쪽에 있기 때문에 N은 4에서 N은 3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이었죠? N은 4에서 N은 3으로 전이된 거다. 자,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그림만 봐도. 지금 보면 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놈인 건 알아. 그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뭐야? 이거죠. 그냥 짧잖아. 맞죠? 자, 얘도 봅시다. 얘는 보면요. 이쪽이 낮은 거예요. 발머 중에. 그리고 이쪽이 높은 겁니다. 그럼 낮은 놈 중에서 두 번째죠? 그럼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놈이네. 이놈 어디서 떨어진 거야? 2로 떨어지긴 2로 떨어져야 돼, 무조건. 왜? 발머니까 2로 떨어지는데 어디에서? N은 4에서. 그치? N은 3에서 2, N은 4에서 2, N은 5에서 2 이런 거잖아. 그죠?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3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놈이래. 얘는 얼로 떨어져야 돼? 1로 떨어져야 되죠. 1로. 그러면 N은 1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가장 낮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N은 2에서 1로 떨어지는 놈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 그림으로 판별해도 판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반드시 반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좀 반드시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복잡한 거 그래서 머리에 지가 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막 머리 아파! 예. 선생님은 이런 걸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합니까? 그렇죠? 나를 따라오세요. 알겠죠? 내 눈을 바라봐. 알겠죠?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였어? 에너지 준위 자체가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으로 있다 그랬죠? 껍질. 그치? 껍질 불연속적으로 있는 거잖아. 궤도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는 건 가시광선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계열 중 어느 계열이 가장 많이 나와? 라이먼, 발머, 파시엔 중에 가시광선. 발머 계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참고로 문제에서 혹시나 안 알려줘도 파장이요 400에서 6, 700대다. 그러면 그거는 가시광선이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발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56나노미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 그랬어. 이제 문제 개 어려워졌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선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얘는 파장이거든? 이건 파장이 길고 이건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파장이 긴 놈의 에너지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에너지 낮은 거지. 그치? 파장 길어. 그럼 에너지가 낮아요. 그 얘는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발모 계열 중에서 에너지 제일 낮은 놈이야. 아까랑 똑같네.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얘는? N은 발모 계열이니까 2로 떨어져야 돼. 근데 몇에서 떨어지는 거야? 가장 조금 해야 돼, 간격이. 그러려면 N은 3에서 떨어져야겠지. 한 칸. 그치? 만약에 4에서 떨어지면 두 칸이잖아. 그치? 3에서 떨어지는 놈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작겠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죠?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D에서 앞에 거 빼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1312.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로 들어갈게요. 플러스 9분의 1312.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대부분요, 이런 계산할 때 1312를 잘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K값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 그냥 통분만 해서 계산할 수 있게. 그럼 좀 더 간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486나노미터입니다. 480나노미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니? 두 번째로 낮은 거지? 두 번째로 낮으면 마찬가지로 N은 2로 떨어집니다. 근데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로 낮으니까 N은 4에서 떨어지겠죠. 4에서. 자, 그럼 마찬가지죠. 얘도 마이너스 4분의 131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들어가고 얼마예요? 16분의 131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얘네 에너지까지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지금 현대 쓰는 거야? 현대에서 쓰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알아는 둬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쓰는 건 아니라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사실? 현대에서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까지 뻘짓했느냐? 뻘짓은 아니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끝내지만요. 다음 강의에서 현대의 원자 모형을 하면서 오비탈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더 선생님이 쥐어짜볼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좀 주의 있게 보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You win!